자궁 아까 누가 네, 자. 이게 난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난자가 성숙이 되려고 그러면 에스테로겐이 필요하죠? 네. 에스테로겐이 나오게 되면 난자가 성숙이 돼서 배란이 되죠? 그렇죠? 네. 배란이 되면 황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 나오면 자궁벽이 자궁내막이 부풀어 오르죠. 왜 부풀어 오를까요? 착상해야 되니까. 그렇죠? 착상해야 되니까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얘가 배란에서 나왔는데 혼자 내려왔어. 피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죠. 자궁내막이. 네. 그럼 자궁내막이 탈락이 되죠.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자궁내막이. 그래서 이거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나와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을 수축시키죠. 그러면 생리혈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생리혈은 뭐예요? 자궁내막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자궁 수축이 너무 강해져서 생리통이 생기죠. 아기 날 때 힘든 게 뭐냐면 자궁 수축하는 그것 때문에 아기 날 때 되게 통증이 생기죠. 아기 날 때 수축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과도한 수축은 생리통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자궁내막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깨끗하게 안 떨어져 나오고 찌꺼기가 남아있다가 이게 자궁벽 안으로 쓱 스며들어가요. 그 이유는 아직 의학적으로 모르는데 스며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뭐가 되면 굳은살 같이 배기버려요. 굳은살. 그걸 우리가 자궁근종이라고 해요. 이 모습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선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궁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쓰잘데없이 부풀어 올라와서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궁 내막증이죠. 자궁벽이 두껍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물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벽에. 네. 이 경우에는 뭐냐면 내 체외 수분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 안 되고 돌아다니다가 얇은 껍데기 쪽으로 쏟아져 나오면 이게 물혹이에요. 그러니까 물혹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 신장 기능 저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부종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물혹이 잘 생겨요. 그다음 난소낭조 증후군이라는 건 난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꽈리처럼 이렇게 막 떨떨떨 이렇게 새끼죠. 요게 이제 그 다량성 난소 증후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관에서 착상이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다른 의학적인 거는 뭐 나팔관에서 착상이 안 되고 엄한 데서 착상하는 나팔관 외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병이지만 좀 특수한 경우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난임이 있죠. 난임 잘 수정 안 되고 그런 거고 난임은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 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병이 있어요? 근종이요? 근종이 점점 커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근종 우리나라 여자들이 둘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흔해? 근종과 선종과 자궁 내막증 이 세 가지는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근종, 선종, 자궁내막증은 저절로 없어져요. 폐경이 되면. 그러니까는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되면 아마 어떻게 되느냐? 여성 호르몬 분비 억제를 시킬 거예요. 그 처방을 받을 거예요. 여성 호르몬 분비 억제. 근데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여자는 안 좋아요. 왜? 뼈 건강이 나빠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참 젊은 여성들한테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근종 선종이 나오게 되면은 비정기혈이 나오죠. 수시로 통증이 생기고 이거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정기혈이 나와서 이게 생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종 선종 때문에 그래. 근데 얘가 지금 자꾸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자꾸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 쪽을 막아주고 여성 호르몬 유사 제품은 절대 먹지 마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G3나 같은 이런 어떤 뭐 여성 호르몬 석류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사 제품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달라요 제 의견은 의사 선생님. 난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 말을 다 신봉하는데 안 믿는 거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는 확실하게 내 경험상 그거는 그 의사가 틀렸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요속 같은 돌 생기는 거. 돌 생기면 의사들 칼슘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돌 생길 때 칼슘 안 먹으면 더 심해져요. 돌 생길 때는 칼슘 먹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틀렸어요. 이건 확실히 틀렸어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자궁이 있으면 좀 해보겠는데 자궁이 없어갖고 내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 요석은 내가 벌려봤으니까 알아요. 너무 웃겨. 난 요석이 5번 걸려봤거든. 의사 선생님이 칼슘 먹지 말아서 휴가로 10년 동안 칼슘 안 먹었거든. 근데 10년 동안 5번 요석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반대야. 칼슘을 먹어야 돼. 그래서 10년 전부터 칼슘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난 죽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요석이 생긴 적이 없어요. 칼슘 먹고 난 다음부터. 누가 틀린 거야? 의사가 틀렸지. 내가 만든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검색해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론상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일단 요것 때문에 그래.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리통은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 저해에서 무록이 생기다든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겨요. 신장 기능. 그럼 이때는 뭘 먹느냐? 무록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콜레스테린하고 G3예요. 그리고 일단 자궁 내막증이나 근종 손종에는 뭘 먹느냐? 티그린하고 G3예요. 일단은 G3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처방에 G3가 효과가 빨라서 그래요. 빨리 효과를 주기 때문에. G3 먹다 나중에 라이펙으로 바꿔줘도 돼요. 생리통에 있는 거는 에스테라 1을 먹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근종선종은 티그린하고 G3 이외에 에스테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죠. 왜? 에스테라 1은 여성 호르몬을 우리가 보조해준다고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게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나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좀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자들의 여성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에스테라디올이라는 전구체가 있어요. 이 전구체가 간으로 가요. 그럼 간에서 2가지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이게 아니라 에스테로겐에서 2가지가 나와요. 이 하이드록시 에스테론하고요. 16 하이드록시 에스테론하고 이 2가지가 나와요. 여성 호르몬 이게 2가지예요. 2가지. 그런데 얘는 좋은 여성 호르몬이 얘는 나쁜 여성 호르몬. 근데 병원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죠. 네. 이거 소변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소변 검사를 해보면 나쁜 게 많고 좋은 게 적고 이렇게 됐으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런 세계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난 이게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얘가 나오면서 얘가 만약에 많아지고 얘가 적어져서 이런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얘가 터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여자를 위해서 나오는 건데 저것 때문에 여자가 병이 난다? 전 그거는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다워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병이 난다? 세상에 그런 병이 어디 있어? 그죠?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의 원인이 있을 거다. 좋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나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저기 그 콜레스테롤 있죠. 응? 콜레스테롤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LDL은 나쁘고 HDL은 좋죠.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무조건 콜레스테롤 나쁘다고 막 내리라고 그러죠.
그건 아니죠. 네.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좋아요.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자, 그러면 에스테라1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정도 먹게 되면 이게 뒤바뀌어요. 2가 높아지고 16이 떨어져요. 일주일만 정도만 먹어도. 근데 이거를 내 몸에다 테스트하면 제일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제일 좋아. 아까 그거 좀 자신있게 칼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분들한테 이런 거 근종 손종이 심한 분들한테 너 책임하에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얘기를 해갖고 한 1년 이상 꾸준히 먹은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단 한 명도 근종 손종이 커진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른 증상이 다 좋아졌대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됩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티그린 G3 에스테라1을 한번 드시면서 이 크기의 변화를 검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3일. G3랑 티그린이랑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G3도 여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병이 났어. 그럼 병이 왜 날까요? 면역력을 쌓아놔서.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자 여기 어항이 있어. 근데 이 안에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물고기가 좀 변했네. 얘랑 좀 달라요 얘가. 자 얘가 들어있어. 그랬는데 물을 안 갈아줘.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럼 얘가 병이 나죠. 네. 그럼 얘를 들고 병원에 갔어. 그럼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딱 꺼내갖고 치료를 해주죠. 네. 그리고 다시 요 물에다 퐁당 집어넣어주죠. 그럼 이 고기가 다시 병이 나죠. 네. 그죠? 왜? 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환경을 바꿔줘야지만 얘가 완치가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 치료와 함께. 그게 우리가 하는 파마넥스라고 얘기 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G3를 왜 넣어주느냐? 여자들이 모든 영양이 다 완벽하지가 않다. 근데 지금 물론 라이팩 먹고 이런 분들은 제외야. 그러니까 오로지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요것만 갖고. 네? 다른 거 먹을 때 거기 G3 들어가고 라이팩 들어가면 여기 또 먹을 이유가 없잖아. 두 배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G3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여자들의 조혈작용과 그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항노화 작용 모든 거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어떤 영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면 내 몸의 회복작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정작용, 회복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회복하고 싶어도 영양이 부족하면 회복 못 시키죠. 그죠? 야,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렸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비타민 C를 먹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의사라도 못 고쳐요. 자,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각기병에 걸렸어. 뭐를 먹어야 돼요? 비타민 B 먹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어떤 영양이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적으로 흡수가 빠르고 여자들한테 좋은 G3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티글이라는 거는 임상적으로 여자들 성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티그린을 먹으면 전체적으로 자궁이나 모든 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테라는 지금 설명했던 이거. 근종이나 선종이 있는 사람 유스랑 알스케어들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알스케어들은 상관없는, 알스케어도 자제하라고 그러지. 그 두 개가 다 이제 이 유사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뭐가 들어갔냐면 석류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다면 여기 했잖아요. 얘기했잖아. 그러면 유방 아니, 1년 전에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그 석류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TR90에 들어 있는데 그거랑은 참 나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들이요 여성 호르몬이 또 과다로 또 유방암에 걸려요. 네? 여성 호르몬 과다로. 그런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걸리게 되냐면은 HRT요법 때문에 걸려요. HRT요법. 이게 뭐냐 갱년기 여성들 있죠. 갱년기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난리를 막 난리피잖아. 그럼 병원에 가면은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해갖고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없어지죠. 근데 얘가 유방암을 만들어. 자궁암이나 유방암을.
네? 그래서 HRT 쪽부분 이제 외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긴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유방암의 원인은 우유예요, 우유.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유도 안 먹는데 유제품은 먹었잖아요. 호르몬제 같은 거는 예? 병원에서 처방해준 호르몬제 아니 그건 드셔야 돼요, 계속. 그 병원 처방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드시는데 이것도 같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병원 처방과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작용을 해서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폐경이면 폐경이면은 뭐 조금만 고생 더 하시면 되죠. 호르몬제를 계속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폐경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럼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너무 빨리 끊으면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너무 왜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여자들의 이 뼈 건강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면 뼈가 나빠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오게 되죠.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거 하면은 좀 훨씬 더 낫죠. 그게 지연되죠. 훨씬 더 빨리 끊어지지 않고 계속 더 여성으로서의 저기 가져갈 수 있죠. 할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요게 점점 적어지면 효과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처방을 바꿔주신 거예요. 유방암 환자는 뭐 먹어야 돼요? 유방암자들은 아니잖아요. 티그림 레이시맥스 지스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우유가 왜 그러냐면 우유 소젖을 짜내는데 성장 호르몬을 넣게 되면 소젖이 3배가 많이 나와요. 3배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한테는 성장 호르몬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산성이 안 나와. 풀 뜯어먹고 3분의 1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키워 그거? 잡아먹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이 주사를 놓는데 거기 이제 그게 이제 GH1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우유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GH1이 우유에 전부 다 이게 섞여 있어요. 아무리 유기농으로 했다 하더라도 있어. 왜? 생산성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잖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집에서 짜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GH1은 우유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방암이 생기기 시작했어. 옛날에 유방암 우리나라 안 걸렸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유방암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의 우유 안 먹거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우유가 들어오고 유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방암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유를 많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성장하는데 칼슘 필요한데 우유 못 먹잖아요. 그래서 봄포뮬라가 나온 거야.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된다고 이거 드시라고 그럴 거야 내가. 아니면 집에 소 한 마리 키우든지. 풀 주고. 소 한 마리 키우든지. 아 그게 봄포뮬라 먹는 거보다 나아요? 아니야. 봄포뮬러 먹어야지. 우유 같은 게 남자들이 많이 먹었을 때 주는 영양들도 있나요? 남자는 무방인데 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아니 남자는 옮잖아. 걸릴 게 없어요. 병원 걸리는데요? 그래도 항생제인데. 걸린다고. 아, 무슨 유방암에 걸려 남자가? 우유를 먹었을 때 다른 질병을 네? 우유를 먹었을 때 남자들은 다른 질병에 노출을 아 상관없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GH1 여성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데서 남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소에 항생제 맞는 거는 영향이 없나요? 영향 당연히 있죠. 항생제 맞는 것도.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달걀에도 항생제 들어가 있지, 뭐 닭에도 들어있지, 뭐 돼지고기에도 들어있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해독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우유 제품, 그다음에 우유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예? 그다음 빵, 예? 빵도 들어가 다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된장찌개야. 그러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나라 고유 음식 있잖아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한식 먹고 한국 사람들은 양식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외국 애들은 지금 다 양식으로, 지금 한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다. 건강한 식품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걔들은 빵 안 먹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린 빵 먹잖아, 아침에. 걔들은 밥 먹고.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외국 여자애들이요, 진짜 젊은 여자애들이요, 아침에 햇반 줍니다, 자기 남편한테. 빵 안 줘요. 햇반 줘. 햇반 데펴갖고. 그리고 막 자랑해. 그 햇반 이렇게 찍어갖고 우리 남편은 아침 식사 이렇게 줬다고. 햇반하고 이렇게 줬다고. 방부제. 직접 햇반 줬다고. 햇반은 뭐예요? 유해하죠. 방부제. 안 썩어요. 그냥 밥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저는 햇반 안 먹어요, 저는. 맞아, 맛없어. 아니, 맛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는 순간에 방부제 냄새가 팍 올라와. 나는 알아, 방부제 냄새를. 방부제 엄청 들어갔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내가 아마 내가 보는 것 중에 제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게 햇반일 거예요. 밀가루랑. 아, 밀가루야? 쌀가루 쌀이지. 왜 햇반이 밀가루야? 쌀이지. 아니, 밀가루도 그렇다고. 예? 아니, 밀가루에? 네. 밀가루는 방부제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표백제도 들어가 있어. 밀가루가 하얗잖아요. 원래 밀가루 안 하얘, 누래. 근데 하얗게 표백시킨 거야, 그거. 세상에 나쁜 게 밀가루야. 그래서 저도 밀가루 잘 안 먹어요. 선생님 생리가 불균형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규칙한 건지, 근종 때문에 불규칙하게 느끼는 건지 몰라요. 그 병원에서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았대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게 근종인 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래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두통이 무지하게 그러면은 그거는 근종이라고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까 그 에스테라원, G3, 티그린. 그분 그렇게 먹으면 돼. 1년 동안. 그다음에 또 뭐가 관심 여기 뭐 다 대부분 다 됐죠 이제. 네. 눈하고 자궁하고 뭐 심혈관계 다 됐죠. 또 다른 분 뭐 특별히 뭐 저기 하실 분 있어요? 당연히 안 좋죠. 유방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 환자는 단백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뭐지? TR90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게끔 좀 권장을 하잖아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수술한 사람이요. 아니 아, 수술한 사람은 괜찮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 때 내 몸에 단백질 저기 검사를 하잖아요. 네. 항암 치료를 할 때 그게 근육이나 그 단백질 검사를 해서 없으면 가서 밖에서 허벌이나 어디 걸 먹고 자, 오라 그러는데.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예. 예. 먹고 오라 그래. 지금 어차피 지금 암 설명할 때야 지금. 좀 쉬었다가 암 설명. 지금 몇 시예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 지금? 12시 반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암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그 또저쭉 단백질 그거에 아니 오늘 얘기 지금 해줄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얘기해 줄 거예요. 예, 예. 근데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